지금까지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었다. 본격 스쿠버 다이빙 전문 채널 따조세부의 교육생 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수압과 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더럽게 없기 때문인데, 그래도 요거를 한번 아시고 나면 앞으로 다이빙을 이해하시는 데나 아니면은 다이빙에 좀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유자격 다이버 분들이라면 수심 10m당 기압이 1기압씩 증가한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째서 수심 10m당 기압이 1기압씩이 증가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시스템 1이 있고요. 어떤 물체가 수심 10m 아래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왼쪽 위에 제가 P는 로어지 H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바로 수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로어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의 밀도가 되겠고요. 이 G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대, 과학 시간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중력 가속도. 그리고 여기 H는 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수심 10m 밑에 잠겨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바닷물의 밀도 같은 경우는 1030kg/m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상자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1030kg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G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이건 아마 대부분들이 한 1000번 이상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따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수심은 10m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각 부분에 각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곱해주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10940 m 제곱분의 kg/m/s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단위 노름을 좀 해줘야 돼요. 이 분모에 있는 미터 제곱을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에 있는 10940이 만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10.9, 10.09 제곱 센티미터분의 kg/m/s 제곱이 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참고 자료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요만한 네모 정사각형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변의 한 변의 길이가 1m고 1m는 100cm가 되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미터 단위로 구했을 때는 1m 곱하기 1m가 1m 제곱이 되고, cm 단위로 구했을 때는 100cm 곱하기 100cm는 1000c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1제곱미터가 1000제곱센티미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미터 제곱을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꿔주면서 많이 나눠주게 돼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 10.09 제곱센티미터분의 kg/m/s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또 한번 바꿔줘야 돼요. 제가 참고자료에 하나 더 준비를 해놨죠. 자, 10kPa에 1cm 제곱분의 kg/m/s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요 부분은 10.09를 갖다가 10을 곱해주게 되면은 100.9kPa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0.9kPa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압이라는 게 101.3kPa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요 100.9kPa이 수심 10m에 있는 물체에 적용하는 수압이라고 했는데, 요거랑 값이 거의 근사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 10m당 우리가 그냥 1기압씩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동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1기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01.3kPa이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뭐 고도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이 1기압은 항상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00.9kPa도 실제 바닷물의 농도가 바닷물의 밀도가 1030kg/m 세제곱이 아니라면
이 100.9kPa보다 높거나 혹은 낮게 계산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근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심 10m당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차가 있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왜 수심 10m당 1기압씩 증가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겁니다. 부력이 발생하는 이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력 조절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중성 부력을 찾기 위해서 BCD에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면서 많이 부력 조절을 하는데, 그럼 대체 이 부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나를 물 위로 뜨게 만들어주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스템 2가 있고요.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 이 물체는 수심 Xm 밑에 잠겨 있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세로 높이를 H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 주위에 파란 색깔 화살표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물체에 적용하는 수압입니다. 자, 이 화살표의 이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말해요. 아마 이거는 수학 시간에 벡터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아마 다들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좌우에 있는 화살표에는 제가 빨간 색깔 X를 쳐놨어요. 요거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물체의 동수심대에서 좌우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 힘들의 합이 결국 0이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윗면에서 이 물체의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수압, 그리고 이 물체의 아래에서 물체의 위로 올라가는 이 수압의 힘의 차이가 요 아래 적용하고 있는 화살표 길이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의 화살표 길이를 요 아래 화살표에서 뺀 것만큼의 크기,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부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로 앞에서 배웠었죠. 물체에 적용하는 수압은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로어지 H다. 자,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이 물체에 발생하는 부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물체의 아랫면에 적용하는 수압은 아까 우리가 이 물체가 이 맨 아랫면이 Xm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심 X에다가 수심에 X만 대입해주면 이 아랫면에서 위로 적용되는 수압이 로어지 X가 되고, 그리고 이 X에서 물체의 길이 이 H만큼을 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수면에서부터 이 물체의 윗면까지의 깊이가 될 거예요. X 빼기 H. 그렇기 때문에 로어 X 빼기 H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쪽 방향이 코디네이션이 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의 크기에서 얘를 빼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로어지 X 빼기 로어지 X-H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중에서 제가 로어지 X 두 개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 두 개는 바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가 남냐? 로어지 H만 남습니다. 로어지 H. 자, 이 로어지 H는 다시 또 좀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이 수압 P는 A분의 F로 쓸 수 있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우리가 그것을 압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분모 A를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은 로어지 H가 됩니다. 자, A라는 거는 제가 아까 단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위에 옆에 있는 H는 이 물체의 높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단면적 곱하기 높이.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건 바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F, 우리가 원하고 알고자 하는 부력의 크기 F는 다시 로어지 V가 돼버려요. 자, 이 로어지 V, 물체, 바닷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그리고 그 어떤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 이거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피가 같다면 모든 물체에 받는 부력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스티로폼과 같은 부피의 쇳덩이에는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의 부력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물에 뜨게 되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부력이 중력보다 크거나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쇳덩이에 적용되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 쇳덩이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스티로폼은 반대로 물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부력의 크기가 얼마냐, 나한테 적용되는 부력의 크기가 얼마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입식을 풀어볼 거예요. 이 밀도 로어는 V분의 M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던 부피, 이 V랑 아래쪽에 있던 V가 서로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mg만 남게 됩니다. F는 mg는 아마 많이들 보셨죠? 어떤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말해보면은 내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해당되는 부피만큼의 물이 좀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죠, 나로 인해서. 그럼 그 밀려난 물의 무게, 그게 바로 내가 받는 부력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가 내 몸을 전부 물로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내가 저울 위에 딱 올라가서 내 무게를 쟀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받는 부력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부력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부력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으로 인해 공기 공간의 부피가 줄게 돼요. 자, 여기서 이 공기 공간이라는 거는 웨이트 슈트 안에 있는 어떤 웨이트 슈트가 이렇게 가두고 있는 공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리 BCD에 넣어둔 공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공기가 있는 모든 공간을 말을 하게 되는데, 수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피가 줄게 되면 당연히 부력이 줄게 되겠죠. 부력이 줄어들으면 우리는 밑으로 점점 가라앉으려고 할 거고, 이로 인해서 BCD에 더 공기를 넣어줘야 하고, 반대로 깊은 수심에서 얕은 수심으로 올라올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BCD의 공기를 빼주어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물을 밀어낸 만큼의 물의 무게가 내가 받는 부력이 된다. 이게 말이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를 완전히 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체중계 위에 올라갔었을 때 체중계가 나한테 보여주는 그 무게가 바로 내가 받는 부력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여름에 이집트 다합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심심해서 우리 몸의 밀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의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바닷물의 밀도랑 거의 근접하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밀도나 우리 몸의 밀도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몸의 70%가 물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을 때 더 많은 웨이트를 차거나, 아니면은 훨씬 큰 크기의 BCD를 착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다이빙을 즐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밀도와 물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심 10m당 1기압씩 기압이 증가하는 이유와 부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토론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